대통령실 관련 내용은 일부에서만 하고 2부에서는 좀 다른 것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또 속보가 나왔네요. 뭐 우리 큐시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 관심사가 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 가야죠. 방금 뜬 속보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계획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우리가 아까 일부에서 얘기하고 뭔가 공식 조직이 공적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분 패널이 의견을 모았는데도 대통령실은 만들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번에 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신씨인가요? 예. 동행한 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대화 파트너로 간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을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가고 1억에 태워라. 그러면 태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 심각하게 달아서 이분이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거죠. 사고 못 치게 해야 된다. 국격에 관한 문제다. 부속실 만드시오. 근데 현근택 대변인 네. 안 만들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미 있는 거죠.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1부속실 아니죠. 부속실 안에 어쨌든 지원팀은 3명, 4명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2부속실 안 만든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부속실, 2부속실 구분해 놓은 거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일정과 부인의 일정을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놨던 거거든요. 그 분리할 이유는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대통령 일정에 가는 사람과 역할과 대통령은 대부분 일정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은 그보다 적은 일정이고 또 이 서로 간에 어쨌든 일정이 뭐 겹치는 것도 있지만 분리되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이름을 뭘로 하는 걸 중요하지 않다. 팀을 만들었으면 분리하는 게 맞다. 분리해야만이 그리고 공조직 안에 들어와야만이 감시도 되고 잘못했을 때 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활동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겠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좋은 쪽으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뭐 안 하겠다는데.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때 언어에 대한 사용들을 조금 달리하면 충분하게 공감력 있게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래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를 먼저 얘기를 하고 부속실 내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적 보좌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여 대통령실 내에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수 있는 공적 인력들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굳이 제2부속실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정리가 여기 될 겁니다. 뭐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고 막 하는데 안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 너네들 얘기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럴 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라든지 또는 뭐 듣고 있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안 해. 이래 버리면 나중에 하게 되면은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 되잖아요. 이제 본질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 말의 설화들이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어서 오늘은 대통령실 내에서 나왔던 얘기로 보는데 이 정도로 이슈가 돼서 그 뒤에 이제 오늘 어떤 발표를 하는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게 된다면 조금 더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서 발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근데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대통령의 말씀과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니까 진짜 지지율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COA 킴 쓰시는 분인데요. 눈과 귀가 2개인 이유는 잘 듣고 잘 보라는 것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조심 하라는 뜻입니다. 저도 전 정부 지지하지 않았지만 비교하는 화법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기대되지만 내로남불 시즌2 이런 거 안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글 주셨어요. 근데 속편이 더 히트치는 영화가 없다고 하는데 더 속편이 이번엔 더 훨씬 심한 요즘에 것 같은데. 영화는 속편 시대예요. 속편 시대인가요? 예, 범죄도시도 뭐 다 그렇죠. 아,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좀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 자기가 할 말은 다 해놓고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네. 대통령실의 제1부속실의 업무분장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업무분장표에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에 대한 어떤 업무분장이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남기기 싫어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제2부속실로 하면 업무 분장표에 분명히 영부인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의도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생각이 있죠. 좀 들어요. 네. 뭐 그런 의도겠습니까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넘어갑시다. 오늘 이준석 대표 운명의 날인데 장성철 소장 오늘 결론이 납니까? 저는 결론이 안 난다라고 계속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당대표를 징계하겠다라는 중대한 문제를 바로 오늘 이준석 대표가 8시 20분쯤 나와서 소명하고 해명하고 그 소명과 해명을 듣고 바로 징계를 한다? 이것은 시간상 절차상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진 대표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21일 날 다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상황을 좀 보고 경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다음에 윤리위가 결정을 내는 것이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여당이 되게 힘들잖아요. 여권 전체가 지금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내쫓아내듯이 징계를 한다? 그래서 당대표직에서 몰아낸다? 이것이 여권에게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경찰 조사를 좀 보고 나중에 우리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좀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냥 윤리위원들이 오늘 해버립시다 그러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징계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끄는 것은 대표 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정치적인 어떠한 의도와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 징계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과 의혹은 계속 저희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외부 말씀드려요. 압력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요? 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순수하지가 못하다. 누가 시킨 거예요? 그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이준석 대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어떠한 외부의 힘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봐보세요. 처음에 가세연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윤리위 쪽에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보를 했어요. 징계를 해달라고. 과연 그것이 순수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외부의 압력으로 윤리위가 열리게 된다면 이양희 위원장이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유무를 판단하고 또 이준석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지난번 윤리위를 열고 그때 안 하고 또 질질 끌다가 7월 7일에 또 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말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보한 사람 쪽에서 네. 어떤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아니, 제보를 했고 무슨 말씀- 윤리위는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심판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어떠한 제보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네. 한번 언급을 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기도 하고 제가 비대위 있을 때는 당무감사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 내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자칫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윤리위가 움직이는 것 아니야? 이렇게 프레임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높아심에 드립니다. 법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만 예. 해볼게요. 예.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증거인멸 교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적인 어떤 이제 품위유지 위반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증거인멸 교사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진술서 작성해줬다고 해서 증거인멸은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 징계를 했는데 경찰에서 증거인멸 교사 아니다 이래버리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뭐 재심 청구라든지 막 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불문에 붙였던 성접대 의혹이 이게 사실은 알선수재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 당시 공무원 아니니까 뇌물은 안 되는데 7년인데 이게 2016년 거는 또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불문에 붙였던 성접대 의혹은 알선수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안 삼았던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문제가 삼으려는 건 법적으로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장성철 교수님 의견에 약간 동의해요. 왜냐하면 여기 윤리위원들도 법률가들이 있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봤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게 증거했다가 나중에 뭐 법원이라 했는데 뒤집어지면 그때 가면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리위원회가 이때 열리는데 이런 와중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죠. 네.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한테 여러 문제가 있었을 때 내부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다. 그때 내부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했을 때 80%가 동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요? 제가 선거 때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사실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모를 상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예. 이 대표에 대한 탄핵 얘기, 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선대위 차원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두 번이나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서 비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괴롭힘이 있었거든요. 그때 의원들이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어떻게 당 대표가 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저런 식의 공격을 하느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게 이제 여의도에 소문이 있었죠. 이 대표가 한 번 나가고 네. 두 그리고 번째 돌아와서 두 번째 나갔을 때가 문제가 심각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의총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의총에서는 사실 별 얘기들이 다 나왔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원성,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 자리에 와서 두 번 다시 또 한 번 제가 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으니까 아마 맞아요. 그 내용을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얘기들은 좀 지나갈 자중될 얘기인데.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의힘 내부에 주류가 된 친윤이 이준석 대표가 없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 시작이 그거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 와중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10년 전 일이 지금 불거져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대전 쪽에서요. 이런 것들이 흔히 하는 말로 그 당시에 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관계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런 의혹들 속에서 이게 쭉 흐름이 이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당 대통령이 됐으니까 윤핵관 쪽에 의중이 실려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고요. 저는 뭐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시려면 지금 쫓겨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게 경찰 수사를 통한 어떤 사법적 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은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윤핵관에 의해서 탄압받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쫓겨난다고 그래서 경찰 수사가 그래 쫓겨났으니까 우리 수사하지 말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수사는 진행되지 근데 않을까? 쫓겨났는데 경찰 수사를 했는데 흔히 하는 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제 역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어떡해요?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정치 그만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뭐 이렇게 한번 연기하고 오늘 또 뭐 안 돼서 하고 그러면 그거 또 문제가 있어 오늘이 보입니다. 만약에 결정을 못 내리고 다음번에 하겠다라 그러면 이제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이 징계권 갖고 윤리위가 계속 끌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여튼 뭐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당 대표의 징계에 관한 사안인데 그런 식으로 또 끝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윤리위 쪽에 경찰에서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 혐의 사실 같은 경우가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위원들은 이 부분은 확실히 이준석 대표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내일 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국정원에서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을 2명이나 고발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네네.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2명이나 전직 국정원장들 한 것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정원에 어찌 보면 이제 뭐 과거 지우기 시작된 것 같은데 아마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한 거는 11년 만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 그 첩보 같은 걸 무단 삭제한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아마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그다음에 그 전자기록 뭐 그걸 없앴다 이건 것 같고 소은 전 원장도 그거죠. 이제 탈북 어민 그때 아마 북송 했었는데 그게 아마 조기에 종결시킨 거 아니냐. 이것도 뭐 직권남용 그다음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SI 자료 같은 경우는 원 생산이 국방부거든요. 국방부에 생산한 거를 이제 국정원에 온 거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죠. 아니 그거 다 서버에 남아있지 내가 뭐 삭제한다고 내가 삭제할 권한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 소은 원장도 직접 지금 발언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이 북송하신 분이 선원 16명인가를 살해한 혐의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된 건데 이거를 지금 국정원이 바로 고발 들어온 것 같죠. 한 거 보면 이 국정원이 어찌 보면 정치적인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 정부의 지금 원장 두 분을 고발하면서 정치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 좀 위협받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김병민 위원장은 고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건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저는 국민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도 많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사법처리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원에 관련된 내용은 전직 원장을 이제 2명을 고발하니까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이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만듭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고 그 자료들을 갖고 수사 등에 던지게 되면 이런 걸 두고 정치 보복 그리고 사실 표적 수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서해 공무원 건과 그리고 강제 북송의 건에 대해서는 이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이 이상으로 전직 권력기관 등에 대해서 자칫 잘못 정치 보복처럼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일들은 현 정부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 배경 없다고 봅니다. 박진영 교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들은 탄핵된 정권에 대해 가지고 적폐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 것과 그다음 평화롭게 정권 이양을 한 정부와는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국가 기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경도 마찬가지고요.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뀝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국가 기관의 영속성의 문제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야말로 누군가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억지적인 이 정치적 도구로 섰을 때는 국기문란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NLL 발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NLL 발언을 김무성 대표 등이 엄청나게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결국은 사실 무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 위신이라든가 안보 체계라든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 사과하고 끝난 거예요. 저 농담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 드리는데 영화 타짜에 보면은 아기하고 고니가 마지막 화투장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두고 손모가지 걸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현 정부가 수사하고 전 정부 것을 뒤집을 거라면은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정치적 책임을 완벽하게 진 상황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댓글에 최순영님, 박지원 원장 김건희 이쁘다 옷을 너무 잘 입는다 하더니 뭔 일이래요? 저는 이 사건은 이미 고발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직 국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공수처인가요? 하여튼 뭐 조사를 통해서 뭐 문제가 없고 별 무혐의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윤석열 정권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이분들 처벌받으면 된다.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전직 국정원장들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네. 이제 일반인도 아니고 전직 국정원장인데 정권이 바뀐 지 이제 2달도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전직 국정원장 2명을 현재 국정원에서 고발한다. 이게 좀 이례적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무적 감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뭐 정권에 대한 문제 속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일들을 탁탁탁 털어갖고 문제를 제기할 거다 그러면 사실은 해야 될 보복 수사 다른 측면들이 훨씬 더 정무적으로 효과적인 일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박진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보 보수를 떠난 얘기를 했는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보편적 가치는 인권입니다. 근데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관련된 일은 인권 한 사람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된 일이고 이 강제 북송의 건에 대해서도 결국 인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 이게 좀 우선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홍장표 KDI 위원장이 물러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전현희 위원장은 안 물러나겠다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위원회 구조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조라는 게 여야가 같이 추천하기도 하고요. 또 이 정부 내에 있으면서도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방통위라든가 이런 쪽 보고 함부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장악 의도가 있다 이런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홍장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주성 경제정책 담당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바뀌었으면 크게 정책이 달라. 근데 또 KDI라고 하는 게 연구기관이니까 뭐 연구기관까지 그래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물러나는 것도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 분들 그리고 전 정권 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은 새로운 정권이 오면 그만두는 게 맞죠.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민주당 출신 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오셨고 그게 이 모습들이 저는 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뭔가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냥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근데 독립성도 보좌들이 돼야 아니 되는 언제 부분들 전현희 있잖아요. 위원장이 이렇게 권익위를 독립적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저도 해보시죠. 기본적으로는 정무직 같은 경우는 임기를 맞추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니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니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다 구속시고 수사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거든요. 임기 있는 사람 나가라고 하는 거를 저도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정무직 같은 거는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금통이라든지 방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데 그런 데는 저는 임기 보장의 툴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다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발 좀 수사라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수사는 하면서 물러나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배우님 그러려면은 그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출범하면서 다 그만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좀 그러니까 하고 해야 그게 돼요.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그만두라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나중에 바뀌면 다 또 수사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야가 좀 합의해가지고 빨리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만둔다고 이렇게. 임기를 맞추는 건 어때요? 좋습니다. 네. 뭐 대통령 임기에 지금 3년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럼 뭐 국회에서 입법부가 할 일이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는 게 정무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최시중 위원장 같은 경우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민주당 정권 넘어오고 나서 나는 임기 남았으니까 끝까지 할 거야라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이 했던 정권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거친 문제는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데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막 일부러 뭐 조사하고 뭐 쫓아내려고 압력가하고 그런 것은 잘못됐는데 그냥 알아서 처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은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이제 그걸 별정직이라고 하거든요. 네. 별정직 형태로 바꾸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맞죠. 그 대신에 이제 딱 지켜야 될 그런 기관들은 있지요. 독립성이 그렇죠. 정말 철저하게 네. 보장돼야 할 그런 부분들은. 근데 뭐 경찰청장도 뭐 이렇게 또 알아서 물러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아예 좀 이번 기회에 아이고 뭐 블랙리스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국민들 참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전에도 해왔거든요. 정권이 교체되면 그 다음에 물러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법으로 이제 법의 잣대로 들이대고 처벌하고 구속시키고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그쪽에서 하는 건 되고 이쪽에서는 안 되고 이게 안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또 이거를 또 가지고 계속 수사하고 이러면 나중에 또 수사 받아야 이분들 다 받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예.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 채팅 유튜브 댓글 참여해 주셨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요. 많이들 구독 권유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회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로 승용차 주실 겁니까? 예? 주신대요. 100만 명 돌파하면 100만? 네.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고 오늘 댓글 당첨자는요. 내로남불 시즌2 안 보고 싶다는 COA 킴님, 코아킴님 당첨되셨습니다. 두구두구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죠.